안녕하세요. 놀국공주의 살구와 버찌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아는 척 시리즈를 시작하는 영상으로 러시아 문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목을 러시아 문학 10분으로 아는 척하기라고 붙여봤습니다. 네, 기라성 같은 작가와 작품들을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대체 이 작가와 작품들이 왜 중요한지, 대체 문학사에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러시아 문학사 전반을 아주 얕게나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사조 구분이나 시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단순화가 지나친 도식화 그리고 일반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문학사를 아주 크게 한눈에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 시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낭만주의, 리얼리즘, 그리고 은세기. 바로 러시아 근대 문학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의 흐름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이 끝나고 이 세 시기만 남아있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전성기가 그냥 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전성기 이전의 러시아 문학, 바로 고대와 신고전주의를 잠시나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러시아 문학은 러시아가 정교를 수용한 988년부터 표트르 대제의 근대 개혁이 있었던 18세기 초까지입니다. 러시아는 고대만 하더라도 서구와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서구 문학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나 세르반테스의 문학이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 발생했었던 종교 문학이나 구전 문학이 그대로 남아서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장르를 꼽자면 이고르 원정기와 같은 연대기, 기도문, 부율리나 여행기, 풍자문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은 정신적인 토대로서 후대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8세기 초 러시아 문화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뾰트르 대제가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페체르부르크로 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수도 천도는 뾰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암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럽과 단절되어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러시아에는 유럽의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시기를 신고전주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문학에서 역시 이 시기에 이제 러시아의 종교문학 같은 것들이 아니라 유럽의 장르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시, 소설, 희곡 등의 장르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문학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뀌니까 문학의 토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작가들, 대표적으로 로모노소프, 까람진, 데르자빈, 트레치아콥스키 같은 작가들이 근대적인 장르 체계, 작시법, 문체들을 고안을 합니다. 후에 황금기를 맞이할 러시아 문학의 토대는 바로 이 작가들이 이 시기에 아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닦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바탕 속에서 19세기 초반 푸시킨이라는 꽃이 피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러시아 문학 사조 구분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실까요? 19세기 초반은 낭만주의, 19세기 중후반은 리얼리즘, 그리고 1890년부터 소비에트 전까지는 은세기로 구분합니다. 이 중 푸시킨은 초기 낭만주의에 해당하는 작가입니다. 러시아 낭만주의는 182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의 시기를 일컫습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작가로는 알렉산드르 푸시킨, 미하일 레르몬토프, 니콜라이 고골 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낭만주의 작품들 간에는 사실 이렇다라고 말할 어떤 뚜렷한 규범이 보이지는 않아요. 작가들, 작품들 간에 굉장히 분위기도, 장르도, 문체도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낭만주의의 공통점, 낭만주의에 와서야 중요해진 것을 꼽자면 바로 자아, 개성으로서의 나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자아가 커지는 것들이 낭만주의 주인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아가 비대해지고 내면이 형성되면서 이 낭만주의 주인공들은 뭔가 자기만의 것, 자기만의 꿈, 이상 이런 걸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꿈과 이상이 보통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낭만주의 주인공들은 항상 이런 괴리 속에서 고통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자아가 비대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유행하는 장르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시가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시가 전성기를 달렸던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18세기 중반 낭만주의가 점차 시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산업혁명의 후발 주자였던 러시아는 이 시기 산업화와 도시화를 급속도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1861년 러시아를 오랜 기간 지탱해오던 농노제도 폐지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아니 이상이니 하는 문제들을 논의하는 낭만주의적인 시는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현실의 문제가 급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바로 리얼리즘이 대두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인간 사회의 모습을 낱낱이 파고드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두 명의 대문호가 있죠. 바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의 후광에 가려진 또 다른 리얼리스트 작가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반 곤차로프와 이반 뚜르게네프입니다. 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뚜르게네프, 그리고 곤차로프. 이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면 작품이 굉장히 길다는 점인데요. 안나 카레니나나 전쟁과 평화. 그처럼 이 당시에는 아주 긴 소설들이 유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듯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등 우리에게 익숙한 수많은 러시아 작가들이 대부분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포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따라서 19세기는 그야말로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다라고 말해서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을 묶어서 러시아 문학의 금세기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이 러시아 문학의 금세기였다면 은세기는 대체 어떤 시대를 일컫는 말이었을까요? 은세기는 1890년부터 소비에트가 세워지기 전을 일컫습니다. 이때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문학 규범이나 관습을 타파하고 이를 넘어선 어떤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과 시도들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학사적 성과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모더니즘이 조금 어렵고 낯설기 때문인지 혹은 금세기에 있었던 너무 위대한 작가들 때문인지 조금은 가려진 감이 있기도 합니다. 은세기 문학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설명됩니다. 상징주의, 아크메이즘, 미래주의입니다. 은세기를 맨 첫 타자는 상징주의였습니다. 상징주의는 리얼리즘에 반발을 하며 일어난 유파였는데요. 리얼리즘에서 중시했던 객관적 현실, 너머에 가려져 있는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적인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운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솔로고프, 벨리, 블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주의가 오히려 너무 추상적이다,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서 상징주의를 극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선 두 가지 유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크메이즘이었습니다. 아크메이즘은 상징주의에서 간과했던 객관적인 물질, 사물에 대한 명료한 시각을 중시하면서 등장한 유파였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아흐마토바, 구밀요프, 만델슈탄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유파는 미래주의였는데요. 미래주의는 보다 전위적이었습니다. 언어를 완전히 해체하고 언어의 기호를 가지고 이리저리 실험을 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실험적인 작품을 쓴 유파였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 마야콥스키가 있습니다. 아크메이즘과 미래주의는 1917년 이후에도 사실 계속되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는 소비에트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수립된 소비에트 정부가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비에트 리얼리즘만을 문학으로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다양한 시도들이 문학적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비에트 리얼리즘, 즉 해가 되지 않는 것, 정부의 이로운 것, 리얼리즘적인 것만을 인정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고리끼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한국의 7, 80년대에 학생운동이 활발할 때 많은 영향을 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련 정부가 사회주의 리얼리즘만을 인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러시아 내의 모든 작가들이 한순간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로 돌변했을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검열이 통과하지 못해서 작품을 출간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신변의 위협까지 받게 된 작가들은 해외로 망명을 가거나 아니면 비록 러시아 내에 있지만 외국에서 출간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외 추방을 당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이탈리아에서 닥터 지바고를 출간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등이 있습니다. 네, 스탈린이 죽은 1953년 이후 후르쇼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해빙기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60년대에 들어서 그의 영향으로 러시아 국내에서 이제 작가들, 독자들, 연구자들에 의해 망명 작가들이 재조명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러시아에서 출판되지 못했던 그들의 원고를 모아서 지하에서 출판한 사메지다트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러시아의 많은 망명 작가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러시아 문학사라고 했을 때 다루게 되는 시대들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80년대 다른 산문 유파, 90년대 주목할 만한 수많은 위대한 작가들이 있지만 사실 문학사적으로 연구가 되기에는 아직 너무 현재 진행형이라 학적인 연구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는 21세기 도깨비 그리고 아는 척 시리즈 등을 통해서 이 작가들을 역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잘 어떠셨나요? 1000년이 넘는 러시아 문학의 역사를 10분으로 압축하는 영상을 보다 보니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듣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작가 뚜르게네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